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란, 닭고기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쭉쭉 오르는 밥상 물가 체감하십니까? 저는 정말 느끼죠. 얼마 전에 제 아는 언니가 너무 좋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뭔가 저 나름대로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온 게 뭐냐면 양파였어요. 금양파. 요새 양파. 금파면 비싸요? 요새 양파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내 고향 무한이 최고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쭉 계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몇 가지씩 계속 빼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분한테 뭐라냐면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이거 너무 무거워서요.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근데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참 인상적이다 그 말이. 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이걸 5만 원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할부로 5만 원 이상이면 3개월 무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계산해가지고 5만 원이 안 되면은 잠깐만요.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예, 그 앞에 있는 이제 왜 껌이나 왜 그 있죠. 뭐 2,000원짜리 있잖아요. 알뜰한 거예요, 그게? 아니 알뜰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게에서 네. 이른바 캐시플로우를 맞춰야 되는 저도 거예요. 그래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엄마 창피하니까 좀 그러지 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기 이상하게 뭐 물가 올라서 뭐 비싸지면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어요? 그럼요. 평소에 안 먹다가 맞아요. 아니 요즘 달걀값 비싸니까 소주집 가면요. 예. 이거 주잖아 이거. 달걀찜, 계란찜 나오잖아요. 산폭발 달걀찜. 요즘 그게 안 나와요. 자, 계란 파동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느님 치킨이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음식이 없다는데 왜 유독 치킨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걸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그 치킨 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느님이라고 그러고 뭐 치맥 이건 뭐 그냥 국민의 그냥 기본 이게 사실 의식주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통계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치킨 소비가 1년에 8억 마리. 와. 성인 1인당 20마리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간식이자 주식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치맥지교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사귄다. 치맥지교란 말도 있고요. 치맥지교. 치맥지교. 그다음에 치중진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킨 먹으면서 진담이 나온다고. 치맥은 종교래요. 종교예요 종교. 아니 우리도 사실은 끝나고 뒤풀이 할 때 우리 어디죠, 치킨 우리?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런 게 뭐냐면 그 통계에 따르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그 햄버거죠 매장이 36,000 개 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약 4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치킨 공화국이란 말이 사실 골목마다 있잖아 치킨은. 치킨 공화국. 근데 선택의 폭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면 입은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4만 개라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그렇지. 치킨집도 우리가 식당이 이제 포함이 돼요. 왜냐면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식당이요. 64만 개가 있습니다. 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구 1000명당 2.6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인구 대비 5배가 식당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 세계에서 결국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야기 나왔는데 프랜차이즈가 대한민국에 한 2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가 문 닫습니다. 2년에 50%가 문 닫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치킨 한 마리가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농가에서 닭을 키우면은 이것을 이제 팔 때 키로당 한 1,600원. 이제 마리당으로 하면은 한 2,56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도개육 가공업체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3,490원이 되고요. 이것이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 뭐 가맹비니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한 4,460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소매 우리 동네에 있는 가맹점에게 넘어갈 때
1431원 정도에 갑니다. 갑자기 튀네요. 그 갑자기 한 여기서 6천 원 정도가 튀는 거죠. 거기서 6천 원 정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장대로 하면 거기에 양념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뭐 자기들 광고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16,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게 430원에 넘어와서 16,000원에 판다면 6,000원 남습니다. 그 6,000원에 자기들 인건비 뭐 임대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달비. 실질적으로 네. 남지가 않은 거예요. 가맹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런데 6,000원이요. 하루에 30마리 정도 팔아야지 이게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30마리. 30마리 팔면은 18만 원이죠. 그 이제 30일 풀로 한 시고 다 하면 540만 원이에요. 540만 이것도 잘 되는 집 얘기하게. 이 잘 되는 540만 뭐냐? 지역이지. 부부가 다 나와서 뛰는 경우입니다. 월세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부부가 다 나와서 뛰면 부부 한 사람 한 250만 원씩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있고. 임금이 따면 그런데 이제 직원 있고. 30마리는 많이 팔린 집이에요. 잘 되는 집. 근데 분기점 이게 수준이에요. 한 5, 6년 전만 해도 70마리, 100마리 파는 집이 꽤 있었어요. 지금 30마리 파는 집들이 잘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적자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인상이 되면 예. 이 판매하는 분들, 점주들도 조금 수입이 늘지 않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도가 안 나갔으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닭 원가가 올랐습니다. 유통비가 올랐습니다. 홍보비가 올랐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갖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질까 봐 얼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돌린 거죠. 임대료 올라갔다. 배달료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이 가맹한 사람들은 큰 수익 증가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갑질의 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원가 공급하거든요. 살짝 올렸고 냉동으로 옵니다. 네. 냉동으로 오는데 20kg 납품을 받잖아요. 녹이면 18kg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럼 18kg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왔을 때 20kg를 냈는데 왜 18kg냐고 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원가 닭이 떨어졌는데 바로바로 공급 안 해줍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은 유명 브랜드가 가격을 두세 업체가 같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담합의 흔적이 좀 있고 그리고 유통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가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유통 과정에서 80% 약 한 16,000원 정도가 유통 과정에서 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치킨 얼마 전에, 얘기가 중요한 얘기구나. 중요한 얘기죠. 값을 외려 내린 또 업체도 있잖아요. 그 업체 말에 따르면 AI 핑계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 계약 공급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AI가 발생했다 해서 이게 정말 1년, 2년 계속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관이 없는 얘기고 대부분 이제 마케팅 비용하고 그 본사만 배불리는 그 그렇죠. 경영 양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왜 값을 내릴 수 있었냐면 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중심으로. 배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임차료 같은 게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대한 프랜차이즈 그 본사들이 서로 담합하는 게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또 밑에 그 가맹점들 사이에 갑질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왜 동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오던 치킨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동네 치킨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전기구이 통닭 진짜 맛있지 그렇죠. 않았나?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점이 말이죠. 가맹점은 문을 닫아도 이 사람들 이익은 계속 얻는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걸 주문되니까. 그다음에 또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들은 또 관리하겠죠. 뭐 여기 저기 분산시키겠지만 이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한 골목 안에 몇 개씩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런 유혈 경쟁이 되는 건데 예컨대 독일 같은 데는 빵집 같은 거 있잖아요. 베커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리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게 또 법으로 좀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 좀, 보호네요. 네, 자영업자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 이제 치킨 값이 오르는 게 가맹 본사가 주장하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임대료하고 배달료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임대료는 요즘 그냥 멈춰 있거나 오히려 임대료를 낮춘 집들이 많아요. 배달료요? 한 5년 동안 그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이 중간에 자기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퇴직한 사람들이 40대 중반서부터 가장 편하니까 이 치킨집을 차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40 중후반에 퇴직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재교육을 전혀 안 해주는 사회입니다. 네. 재교육에서 제2 출발 인생 후반전 뛰어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회사 다니면서 치맥 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기억이.
그 치킨집이 제일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마땅한 기술 없이도 기술 없이요. 잠깐만 교육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눈먼 돈 털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맹점 주가 아무나 쉽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맹점 주가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맹점에 했다가 한 100개고 200개고 했다가 딱 손 털고 날아가면 나머지가 다 피해를 보니까 가맹점 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했었는지 프랜차이즈에게 건네주는 수익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고 가맹점을 1년에 몇 개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표를 누구 심사를 했을 때 가맹점 주로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하다가 김치찌개집 하다가 내가 좀 잘 돼? 그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잘한데 그냥 자기는 손 털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한 데들이요. 돈 좀 버는 데들이 있어요. 3년 지나지 않습니까? 3년 내지 5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요구합니다. 본사에서. 그럼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브랜드 빼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같이 일했던 보좌관이 그만두고 나서 다른 의원실에 갔는데 그 의원실에서 이제 구타를 당한 거예요. 의원한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네. 너무 분해가지고 다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란 작자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리를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맹점에서 오히려 올려달라고 한다. 이제 이윤이 적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장사를 하다 보면은 500원을 하다가 1,000원으로 뭐 올렸다 해도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맞아요. 시킨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맹점에서는 치킨을 싸게 해가지고 미끼 상품이라도 해갖고 2번, 3번을 파는 게 낫지 이렇게 2만 원이 되면은 2번 시킬 집에서 1번밖에 안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은 오히려 가격 올리는 거를 원치 반대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올리는 게 그거 이제 두세 개 업체인데 제가 두세 개 업체 지난 1, 2년, 2, 3년 동안 5년 동안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이게 이제 배달 중심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욕심이 나니까 40평, 50평짜리를 가맹을 시키면서 그걸 카페 형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있죠. 그거 만회하려고 유통비용을 확 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권 공백 기니까 얼른 올린 거지. 작년에 그 메이저 프랜차이즈 본사들 예. 있잖아요. 그쪽은 매출이 2천억을 돌파했고 특히 이제 땡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38%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번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오른다니까. 그러다가 자기들 기획 상품 사업이 실패하니까 이 경우에는 해외 사업이 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실을 그런 게 이쪽으로 있다니까요. 돌리려고 한 게 아니냐. 왜냐면 다 그런 해외 얘기가 나온다는 진출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양계업자들이 자기들이 납품한 치킨 가격은 똑같은데 전체가 2, 3천 원 올라가니까 양계업자들이 치킨 불매 운동을 하겠어요. 진짜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가 이제 치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야,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들 한 3천 개가 넘어요. 본사들이.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까지 하면 한 22만 개 되는데 공통된 문제가 처음에 가입하면서 안내 수수료비로 해서 돈을 예. 내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계약서를 쓰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신들이 우리 브랜드의 값어치를 떨어뜨렸다면 일방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한 1억 2억 투자했다가 자기는 뭐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해지합니다. 이런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고 봉 뜨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뭐냐면 중간에 또 필수품을 사라고 넣습니다. 이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어기고 몰래 시중에 샀다.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이죠. 그럼 또 잘리는 바로 겁니다. 해야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주지 또 다.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행포 때문에 사실 가맹점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네. 근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배달 앱이라든가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데 마케팅 비용이죠. 그 비용을 왜 소비자가 그거를 그 부담을 해야 상승분을 되는 내가 왜 그 가져가냐? 비싼 그 10억짜리 홍보용의 아이돌이라든가 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싼 게 지금 유명 그 치킨 업체는 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렇죠. 광고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애들한테 연예인 앞에서 크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연예인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2만 넘었지만은 마트 가면요 5,990원짜리 치킨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소비자들의 그렇죠. 선택이 대형 굉장히 마트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근데 안 이게- 사 먹으면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치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의 문제죠.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번 치킨값 인상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이거 그냥 무방비로 방치해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퍼센트가 문 닫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치킨 한 마리가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농가에서 닭을 키우면은 이것을 이제 팔 때 키로당 한 1,600원, 이제 마리당으로 하면은 한 2,560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도개육 가공업체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3,490원이 되고요. 이것이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 뭐 가맹비니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한 4,460원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소매, 우리 동네에 있는 가맹점에게 넘어갈 때 1,431원 정도에 갑니다. 갑자기 튀네요. 갑자기 한 여기서 6천 원 정도가 튀는 거죠. 거기서 6천 원 정도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장대로 하면 거기에 양념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뭐 자기들 광고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16,000원에서 한 18,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게 1,430원에 넘어와서 16,000원에 판다면 6,000원 남습니다. 그 6,000원에 자기들 인건비 뭐 임대료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배달비. 실질적으로 네. 남지가 않은 거예요. 가맹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그런데 6,000원이요. 하루에 30마리 정도 팔아야지 이게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네요. 30마리. 30마리 팔면은 18만 원이죠. 그 이제 30일 풀로 한 시고 다 하면 540만 원이에요. 540만 이것도 잘 되는 집 얘기하게. 이 잘 되는 540만 뭐냐? 지역이지. 부부가 다 나와서 뛰는 경우입니다. 월세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부부가 다 나와서 뛰면 부부 한 사람 한 250만 원씩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있고. 임금이 따면 그런데 이제 직원 있고. 30마리는 많이 팔린 집이에요. 잘 되는 집. 근데 분기점 이게 수준이에요. 한 5, 6년 전만 해도 70마리, 100마리 파는 집이 꽤 있었어요. 지금 30마리 파는 집들이 잘 파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적자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인상이 되면 예. 이 판매하는 분들, 점주들도 조금 수입이 늘지 않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도가 안 나갔으면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닭 원가가 올랐습니다. 유통비가 올랐습니다. 홍보비가 올랐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갖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질까봐 얼른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돌린 거죠. 임대료 올라갔다. 배달료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이 가맹한 사람들은 큰 수익 증가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맹점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갑질의 갑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원가 공급하거든요. 살짝 올렸고 냉동으로 옵니다. 네. 냉동으로 오는데 20kg 납품을 받잖아요. 녹이면 18kg 돼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럼 18kg니까 분명히 자기들이 왔을 때 20kg를 냈는데 왜 18kg냐고 하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원가 닭이 떨어졌는데 바로바로 공급. 가게에서 네. 이른바 캐시플로우를 맞춰야 되는 저도 거예요. 그래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애가 엄마 창피하니까 좀 그러지 좀 말라 그러는데 이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저기 이상하게 뭐 물가 올라서 뭐 비싸지면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어요? 아, 그럼요. 평소에 안 먹다가 맞아요. 아니 요즘 달걀값 비싸니까 소주집 가면요. 네. 이거 있잖아, 이거. 달걀찜, 계란찜 나오잖아요. 산폭발 달걀찜. 요즘 그게 안 나와요. 자, 계란 파동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치느님 치킨이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가격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가격이 안 오른 음식이 없다는데 왜 유독 치킨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걸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처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는 그 치킨 교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치느님이라고 그러고 뭐 치맥 이건 뭐 그냥 국민의 그냥 기본 이게 사실 의식주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금 통계 보니까 한국 국민들이 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계란, 닭고기 등 생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쭉쭉 오르는 밥상 물가 체감하십니까? 아우, 저는 정말 느끼죠. 얼마 전에 제 아는 언니가 너무 좋은 선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뭔가, 저 나름대로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온 게 뭐냐면 양파였어요. 금양파. 요새 양파. 금파 뭐 비싸요? 요새 양파가 너무너무 비싸요. 그리고 네. 거기다가 무한이 내 고향 무한이 최고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슈퍼에서 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쭉 계산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부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몇 가지씩 계속 빼요. 그러면서 계산하는 분한테 뭐라냐면, 제가 차를 안 갖고 와서 이거 너무 무거워서요.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아. 근데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아, 근데 참 인상적이다 그 말이. 네. 그리고 계산을 할 때 이걸 5만 원을 맞춰야 되나. 그래서 할부로 5만 원 이상이면 3개월 무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계산해가지고 5만 원이 안 되면은 잠깐만요. 더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 예,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왜 껌이나 껌이 왜 있죠. 그 뭐 2,000원짜리 있잖아요. 알뜰한 거예요, 그게? 아니 알뜰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치킨 소비가 1년에 8억 마리. 와. 성인 1인당 20마리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간식이자 주식이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치맥지교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사귄다. 치맥지교란 말도 있고요. 치맥지교. 그다음에 치중진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킨 먹으면서 진담이 나온다고. 치맥은 종교래요. 종교예요, 종교. 아니 우리도 사실은 끝나고 뒤풀이 할 때 우리 어디죠, 치킨 우리? 먹으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그런 게 뭐냐면 그 통계에 따르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 그 햄버거죠 매장이 36,000개 정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약 4만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치킨 공화국이란 말이 사실 골목마다 있잖아 치킨은. 치킨 공화국. 근데 선택의 폭이 참 묘하네요. 그러니까 값이 올라가면 입은 길들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4만 개라는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얘기죠.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그렇지. 치킨집도 우리가 식당이 이제 포함이 돼요. 왜냐면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식당이요. 64만 개가 있습니다. 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12.6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인구 1000명당 2.6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인구 대비 5배가 식당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하여튼 전 세계에서 결국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이야기 나왔는데 프랜차이즈가 대한민국에 한 22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가 문 닫습니다. 2년에 50